안녕하십니까. 넘버원 재테크 채널 투자캐스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8년차 순자산 10억 달성 수기편인데요. 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자산 10억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취업을 준비했었을 때 저희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배들의 취업 합격 스펙들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준비하기 위해 토익은 몇 점, 자격증 취득, 어학연수, 공모전 봉사활동 등등을 준비했었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취업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많이 살폈죠. 그 결과 목표했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속 재테크도 마찬가지로 똑같았습니다. 취업 준비도 스스로 해야 되듯이 경제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본인 스스로 찾아봐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원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돌파가 필요했죠. 이건 취업 준비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은 정확하게 목표 달성자를 찾을 수가 있었죠. 원했던 회사 취업한 선배들이 존재했었고 연락을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재테크는 달랐습니다. 재테크 성공의 기준이 각각 다르고 어떤 성공을 목표로 해야 될지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미지의 세계, 약간 토익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할 때 합격 수기를 모읍니다. 그래서 그 합격 수기를 바탕으로 저만의 전략을 짜곤 했었죠. 그런 여러 수기를 찾아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투자 분야가 더 다양했고 투자 방법들도 각각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얼핏 알 것도 같았죠. 그렇게 하나둘 신문기사, 책, 카페 글 등을 통해서 방향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들깨처럼 돌아다녀랍니다. 2014년 해외 조재원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엄청난 양의 책을 읽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5년간 1,400권 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때 읽은 책은 재테크 및 경제 관련 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 책들 중에 한국의 부자들이라는 책에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들깨처럼 돌아다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석의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라는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향후 10년간 소득이 2배로 증가한다면 당신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란 뭐라고 답하겠는가? 놀랍게도 이에 대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대답이 180도로 달랐다. 부자들은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늘어난 소득을 대부분 소비하고 극히 일부만 위험성이 있는 저축예금에 넣겠다고 응답하였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딱 저와 맞아떨어진 이야기였습니다. 주재원 근무로 2배 이상 월급 상승을 경험했었고 달에 10만 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투자할 수 있었죠. 해외에 살다 보니 일단 인터넷 사진 및 인터넷 지도를 활용해서 물건을 분석하고 카톡으로 매매 가격을 협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계약금을 치르고 휴가 때 잔금을 치르러 현장에 가는 방식이었죠. 워낙 많은 투자로 휴가 기간 전국을 돌아다녔죠. 제가 이렇게 투자 열을 올린 이유는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정책과 두 번째는 저희 나이였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인데요. 2014년 LTV DTI로 대출금이 60에서 70%로 증가하였습니다. 나는 15억 벌어서 35세 은퇴했다 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부 정책을 역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되도록 정부 정책과 순리를 따르는 게 맞다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이게 신호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을 보니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남자를 기준으로 볼 때 결혼 전에는 흥청망청 쓰다가 결혼 후에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주위를 본다고 하더라도 미혼 때 저축보다 유흥을 즐기고 결혼해서 저축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재테크 복리 공식에서도 보듯 어느 정도 종잣돈이 필요한데 결혼 후 저축한 종잣돈이 생기고 그 이후 투자를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껏 재테크를 안 하다 갑자기 투자한다고 할 때 설득해야 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첫 번째는 본인을 설득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가 투자할 타이밍이 오기 전에 공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을 먼저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계속적인 투자가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주변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합니다. 두 번째 설득해야 될 부분은 부인입니다. 하지만 본인도 설득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인을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들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미혼일 때 물이 많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생각했죠. 즉 돈이 많이 들어올 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 전 마지막 투자 기회라고 생각했던 거죠.
만약 여기서 성공한다면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될 테지만 실패한다면 열심히 일해야겠다. 라는 비슷한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화끈하게 투자하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스스로 이때 투자법을 벼랑 끝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 투자 스토리 2편에서 뵙겠습니다.